네, 안녕하십니까. 김조셉 프로입니다. 여러분께서 골프를 치시면서 또 레슨을 받으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문장들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탑에서 힘을 빼고 이렇게 전환을 해라. 아니 뭐 그립을 느슨하게 잡아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뭐 강수현 MC와 또 프로님들께서는 그런 좀 고정관념, 그런 문장들 좀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 그렇죠. 거의 이게 바이블처럼 내려오는 문장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네네. 같은데, 뭐, 왼쪽 벽을 만들어라. 네네. 아니면 뭐, 손에 힘을 빼라. 아니면 회전으로 스윙을 해라. 뭐 여러 네. 가지가 있죠. 머리는 고정해야 한다. 그렇죠. 뭐 네네. 하체를 사용해요. 뭐, 스윙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들을 때마다 네. 오히려 더 경직되고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스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필드 레슨 가면 네. 제가 이제 못 볼 때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몇 개면 돼요? 힘 주셨어요? 공 안 봤어요? 아, 빨랐어요. 네. 이거 저도요. 그냥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면 아 내가 진짜 그랬구나 그렇게 하거든요. 어. 네.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딱 네. 고정관념처럼 네. 많이 저도 들었던 게 뭐 예전부터 뭐 네. 그립을 뭐 잡을 땐 치약 짜듯이 뭐 아, 네. 그렇죠. 살살 되게 막 바이블 힘 같지 빼고.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강소연 MC께서 말씀해주신 그 벽을 만들어라. 네. 제가 오늘 그 벽을 만드는 임팩트 그리고 벽을 만들고 손목을 뿌려주는 임팩트에 대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에도 장단점이 있고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벽을 만들면서 힘이 들었던 그런 일반 골퍼분들께 그 다른 옵션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레슨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스윙을 몇 개 보여드리면서 레슨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백스윙을 하고 임팩트로 올 때 많이 듣는 얘기죠. 벽을 만들고 이렇게 채를 뿌려주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번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 두 개만 더 쳐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스윙을 저희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아, 네네. 한번 제대로 벽을 만들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진짜 벽이 딱 보여요. 왼다리가 네. 쭉 그럼 보이는 네, 느낌이. 네. 네. 이게 제가 평소에 하는 스윙이 아니어서 좀 어. 골반에 힘은 드네요. 근데 그 지금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오늘 레슨 내용에 포함이 될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벽을 만들다 보면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임팩트 때 어떤 임팩트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기 때문에 임팩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일단은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팩트의 중요성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코킹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탑에서 모양이 눕혀져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이 모든 레슨들 그리고 이런 모든 생각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좀 정확한 임팩트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임팩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몸 동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PGA 투어 선수나 아니면 JTBC에서 중계되는 KPGA 그 대회를 보시면 선수들마다 특징이 굉장히 이렇게 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이렇게 채가 눕혀지고 어떤 선수는 이렇게 채가 세워지고 또 어떤 선수는 시작 때부터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프로 선수들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그 프로 선수들의 이런 백스윙, 다운스윙 이런 모양 말고 쭉 압축을 해서 임팩트 모양만 이렇게 옆에 비교를 해놓으면 대부분 선수들이 다 이렇게 힘이 모여 있고 눌러치는 이런 임팩트가 나온다는 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팩트, 정확한 임팩트를 만든다는 것은 또 어디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냐면 해외에서 많은 교습가들이 스윙 레슨 할 때 어디서부터 풀어가냐고 이런 질문을 항상 받으면 대부분 분들이 나는 임팩트에서부터 풀어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립이 안 좋아도 백스윙의 특징이 심해도 과해도 궤도를 불문하고 임팩트가 잘 나오면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샷 컨트롤이 좋은 샷이 나오기 때문에 임팩트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이렇게 과소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불편해 보이세요. 세우면서 원래 하던 네. 스윙이 아니시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렇죠.
이거 제 예전에 네. 선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스윙을 하다가 네. 하도 후구를 고생해서 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 레슨을 준비하면서 사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예전에 좀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할까?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아. 벽을 만들면서 채를 뿌려주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심한 훅이 나진 않네요. 근데 이렇게 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그런 이렇게 고정관념들 제가 생각해 보면 왜 생긴 것 같냐면 골프 스윙 분석 그리고 골프 스윙이 언론에 많이 노출될 시기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혹시 어느 선수가 전성기를 이렇게 누볐는지 기억하세요? 2000년대 어느 초반, 선수였죠? 90년대 닉팔도 아닌가요?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저 우즈가 너무 옛날 사람. 저 죄송해요. 너무 옛날로 해. 네. 왜냐면 그 벽을 깜짝 네. 놀랐어요. 닉팔도가 정말 잘 만들어. 네, 오. 닉팔도가 정말 네. 그 선수가 벽을 네. 만들고 이렇게 채를 잘 뿌려줬잖아요. 네. 네. 근데 타이거 우즈가 이제 나오면서 정말 벽을 잘 만들어주고 또 다리를 이렇게 튕기면서 그죠. 네. 스피드를 많이 내고 남들이 가지 못한 곳으로 공을 보내다 보니까 이 벽을 만드는 게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벽을 만들고 채를 뿌려주는 이런 임팩트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제가 타이거 우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부상입니다. 저희가 아까 강소연 MC께서 야구에 대한 좀 비교를 류가영 프로님이 레슨하실 때 하셨지만 야구, 축구, 농구 등 어떤 운동이든 저희가 언제 부상을 쉽게 당하냐면 이렇게 다리가 힘이 딱 들어가 있고 아. 이렇게 팔이 딱 이렇게 락이 걸려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락이 걸려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접질리면 인대가 나갈 수 있고 또 뼈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부상을 입을 수가 있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런 증거들을 보면 타이거 우즈 그리고 무릎을 쫙 피면서 거리를 많이 내던 브룩스 캡카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그 스피드를 내다가 왼쪽 무릎 수술을 하고 아. 또 왼쪽 하체가 많이 다쳐서 재활을 하고 이랬던 선수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 골퍼분들께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왼쪽에 벽을 만들고 쭉 이렇게 뻗으면서 힘을 내려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관절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축적되어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서 있어 보면 서 있으면서 왼쪽으로 한번 심하게 차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차면 제가 체중이 어디로 움직이죠? 뒤로 가네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네,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체중을 차면서 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골반이 정말 유연하신 골퍼들은 이게 가능한 임팩트 자세지만 저도 지금 시범 보이면서 이거 되게 뻣뻣한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곧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왼쪽을 차주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우측으로 가는 현상을 만들게 어. 됩니다. 그래서 벽을 만드는 임팩트를 할 때 벽을 과하게 일찍 만들어버리면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이동이 안 되고 오른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쏟아지는 현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마지막은 앞서 유가영 프로께서 해준 레슨이랑 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공이 저희가 이제 공을 어디로 보낼 때 결국에는 손목이 이렇게 왼쪽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공을 우측으로 보낼 때도 손목이 클럽 페이스 컨트롤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벽을 만들려고 이렇게 임팩트로 들어오는 구간에 벽을 탕 하고 만들어서 제 몸이 공에서 멀어지면 손의 역할이 앞서 유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 페이스 컨트롤이 아닌 이제는 내가 공과 멀어지니까 이 공을 쳐야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의 그 역할, 그 중요한 클럽 페이스 컨트롤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하체를 튕기고 몸이 공에서 멀어짐으로써 나의 손의 역할은 이제 클럽 페이스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공을 맞춰야 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벽을 만들어주고 채를 던져주는 그런 임팩트가 꼭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상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뭐 옵션이 또 있냐 아니면 대안이 뭐냐 이렇게 여쭙는 분들께 제가 오늘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벽을 만들지 않고 스윙을 할까? 제가 제 스윙을 한번 한 2번 이렇게 쳐보면서 또 이 레슨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샷. 어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네. 슬로우 모션으로 보셔야 알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선수 시절에 정말 이렇게 일어나면서 인아웃으로 와서 훅을 많이 쳤었는데요. 제가 그 훅을 어떻게 고쳤냐면 임팩트 때 이렇게 일어나지 말고 오히려 임팩트 후 순간까지 무릎을 굽혀주면서 늦게 펴자 아니면 안 펴져도 되니까 좀 폼은 안 이뻐 보일 수도 있어도 좀 효과적으로 샷이 펴질 수가 있으니까 무릎을 늦게 펴자라는 생각으로 전 스윙을 항상 하는데요.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샷. 아까랑 비슷해 보이는데 스윙이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연습 방법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임팩트 후에는 체를 뿌려줘야 되는데 체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체중 저희가 모았던 힘을 뿌려주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몸은 자연스럽게 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그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그렇게 체중을 실어주지 않고 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2번째 보여드린 스윙은 임팩트 때는 굽혀져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로 펴는 그 타이밍으로 저는 샷을 지금은 잡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굽히는 그런 스윙 왜 다 벽을 만들려고 하는데 벽을 허물려고 하냐? 일단은 선수들의 예를 보면 아, 저 선수가 저러지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남자 선수는 좀 이렇게 상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던 스피스의 스윙을 저는 일반 골퍼분들께서 모델로 따라하시면 정말 부상 없이 길게 골프를 치실 수 있는 그런 스윙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볼 건데요. 조던 스피스의 팔로우 동작은 이렇게 팔은 펴져 있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치키닝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왼쪽 무릎이 펴지진 않고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이렇다 보니까 조던 스피스가 스윙을 하면서 과하게 튕겨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왼쪽 무릎을 내리면서 끝까지 이렇게 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또 여성 골퍼분들께서는 여자 선수 중에는 따라할 만한 사람이 없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박인비 선수가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인비 선수를 보면 이렇게 손목 코킹이 없이 갔다가 임팩트 때 미리 이렇게 배치기를 하면서 임팩트 때 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무릎 움직임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팩트 순간에는 벽이 없어졌다가 팔로우 때 살짝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는 그 타이밍이 정확히 보이는데요. 이 두 선수를 따라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임팩트가 나오면 나에게 맞는 임팩트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을 허물면 뭐가 좋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목의 역할입니다. 제가 공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 손목의 역할은 공을 맞추는 것이 아닌 원을 그려주는 역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원을 그려주면서 손을 뻗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목이 이렇게 채를 열고 닫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구질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공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손목이 할 일, 클럽 페이스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저희가 묵직한 아이언샷. 저는 레슨할 때 많은 일반 골퍼분들께서 디봇을 내고 싶다. 좀 프로 그렇죠. 선수들처럼. 디봇이 항상 그 그쵸. 뒤에나 있는데 앞에 좀 있었으면 그쵸, 좋겠더라고요. 좀 멋있는 디봇을 네. 내고 싶다. 이 부분을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이 듣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디봇이라 하는 것은 어택 앵글, 채가 어떻게 내려와서 어디서 땅을 맞추고
채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디봇이 생기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디봇을 만들 때 자연스러운 체중보다는 그걸 다 이제 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가파른 너무 가파라서 이렇게 우측으로 밀릴 수 있는 샷이 나오고 또 거의 찍어치라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들을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찍어쳐라, 뭐 끌고 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결국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의 역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럽 페이스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또 찍어버리는 그런 용도로 손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가 왼쪽 무릎 그리고 왼쪽 골반을 벽을 만들어서 튕기지 않고 이렇게 공 쪽으로 가까워지다 보면 지금 이제 좀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물체를 들고 이렇게 앉으면 이 물체가 어디로 떨어지죠? 이제 공 쪽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손으로 만드는 어택 앵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체중 그리고 무릎, 하체로 만들 수 있는 어택 앵글과 예쁜 디봇이 생겨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샷.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억지로 찍어치려고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엉덩이를 내려서 무릎을 내려서 벽을 일부러 만들지 않고 벽을 허물면서 스윙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찍어치는 그런 각도가 나오고 어택 앵글이 적절하게 가파른 그런 어택 앵글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샷. 그래서 공과 이렇게 가까워지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어택 앵글 그리고 손의 역할 이렇게 클럽 페이스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그런 도구가 필요 없이 이렇게 공에 셋업을 하고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지 않고 움츠린 자세에서 왼쪽 무릎을 굽히고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공을 이렇게 한번 밀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처음엔 보여드리면 잘 안 밀릴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사실 미는 게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많은 네. 분들께서 여기서 딱 끊어지고 네. 벽을 만드시기 때문에 네. 이 벽을 허물고 팔로우 때 밀어준다는 게 결코 쉬운 그런 연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연습과 비슷한 맥락으로 좀 이게 잘 된다, 잘 밀린다. 그래서 이것을 스윙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임팩트를 만들고 그냥 조그만 미니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프 스윙처럼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만들었다가 거기서 백스윙을 가고 샷을 해보시면 내가 얼만큼 이렇게 공 쪽으로 내려오고 언제부터 펴져야 정확한 샷이 나오고 묵직한 임팩트가 나올 수 있는지를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오늘의 그 레슨을 할 때 네네 이렇게 막 머리가 막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좋다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놓고 치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쵸, 네. 이거는 어떤가요? 그럼 뭐 약간 내려가면 머리도 또 같이 따라 내려가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머리 고정해라 네. 이거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몸이 이제 공에 힘이 전달이 되려면 네. 머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이렇게 위에 있다는 것은 제가 힘을 결국에는 팔이랑 손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팔만 들어가네요. 제가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왜 머리가 내려가도 되냐, 왜 움츠려도 되냐 이런 말씀을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선수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뭐 일반 골퍼분들 중에서도 정말 잘 치고 힘을 잘 전달시켜서 장타를 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위아래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백스윙을 가서 머리를 안 움직이고 그대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살짝 일어났다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동작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힘이 전달되고 묵직한 샷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제가 오늘 고정관념, 임팩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머리를 안 움직이는 높낮이 고정관념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묵직한 임팩트가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임팩트를 만들려면
왼쪽 무릎을 내리자입니다. 이렇게 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찍 튕겨서 손목이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는 스윙보다는 마음껏 왼쪽을 내려서 이렇게 묵직하게 공에 힘을 전달시켜 주시면 내가 원했던 디봇, 부상 없는 골프, 묵직한 샷 이것들을 다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